자, 2번 질문 이어서 나가자. 자, 일단 위에 소재 보면 이방인을 대하는 로마인들의 모습. 이방인을 대하는 로마인들의 모습.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사람들을 로마인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했을까? 과거에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장. barbarian. 그러니까 바바리안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야만인 이런 뜻인 거야. 또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떤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가? 차별적인 요소를 이미 함유하고 있는 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란 말이야. 자, 바바리안은 이방인 또는 야만인은 그리스 단어래. 어떤 그리스 단어야? 상징하는데 뭘 상징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로마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사람들이겠지. 어떤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babble 하면 왁자지껄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뭔가 막 소음, 뭐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려. 특히 중국 사람들 막 지나가다 보면 어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시끄러운 말을 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빗대어 비하하는 표현이 babble 정도에서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왁자지껄한 이런 소리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리스 말이 바로 바바리안이래. 벌써 이 단어의 의미, 이게 그리스 단어인데 그리스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떤 단어인 거야?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리스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나타내는 그리스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들이 어떻게 간주됐겠어? civilized, 문명화된이지. 문명화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 바바리안이라고 지칭했는데, 그 바바리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다 이 말이지. 근데 로마 사람들조차 이런 them and us, 이런 자세, 이런 어떤 뭐랄까 구조를 채택했다 이 말이지. them and us가 뭐야? them and us. 차별을 하는 거잖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잖아. 쟤네들, 우리. 같은 나라에서 같이 살면 그냥 우리라 그래야 되는데, 그치? 쟤네들, 우리.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라는 그냥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단어가 뭘 상징하는 거야?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런 구조를 채택했다 이 말이지. 이제 로마 사람들도 차별을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하지만 4세기 경쯤에 하지만 그럼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오겠지. 그 경계가 그들과 우리, 즉 이방인과 우리라는 이 경계가 됐지. 로마 사람들과 바바리안 이웃들, 이방인 이웃들 사이의 경계가 blurred, 되게 희미해지고 퇴색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보자. 둘 다 뭐 이를테면 문화적으로나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지리, 정치, 지정학적으로 둘 다 퇴색이 됐다, 희미해졌습니다. 자, 볼게. 오히려 바바리안, 이방인이 더 로마 사람 같고 vice versa는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인 거야. 로마 사람이 오히려 더 바바리안처럼 행동하고 바바리안처럼 옷 입고 바바리안처럼 이야기하고, 그치? 그렇게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오히려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그다음 왜 그렇게 됐는지 보자고. 경계가 왜 희미해졌는지. 자, 로마의 군대는 구성이 되었는데 주로 바바리안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바바리안 이방인으로. 벌써 여기서부터 드러나잖아. 로마의 군대라는 건 뭘 상징하는가?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퇴색이 될 수밖에 없고 옅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 경계가. 그치? 그리고 자, either A or B, 뭐 A, B 둘 중 하나란 뜻인데 그 군인들이 되게 독일의 어떤 뭐라 그러면 될까? 지원병? 그 젤러리스 하면 지원병 또는 뭐 원군? 아무튼 독일 군들인 거야, 이방인들, 군인들이. 또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뭐 독일의 어떤 지원병이나 독일의 어떤 원군 또는 로마 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로마 시민들조차 사실상 뭐 Gauls, Britons 또는 one of the hundreds of other groups or ethnics들이 뭘 말하는 거야? 로마 시민들조차 어떤 사람들인 거야? 진짜 로마 태생인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조차 이방인인 거야? 가우스, 브리튼 다 뭐니? 다 다른 종족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즉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로마의 군인들조차 이방인으로 구성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경계,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 이웃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희미해졌더라 이 말이지. 그게 문화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뭐니? 이런 이방인과 로마 사람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희미해지고 서로 합쳐지는 그런 와중에도 많은 로마의 문화는 그 침공에 살아남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invasion이라는 게 원래 침략이란 뜻이야. 근데 누가 침략했어?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invasion이라는 건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흡수가 됐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침략, 침공을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섞인 거. 그치? 다문화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문화. 그러면 이제 로마 문화가 다른 문화랑 섞여야 되잖아. 근데도 그런 침공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예를 들자면 자, 비록 많은 이탈리, 가우스, 스페인이 독일의 거스에 fell under the sway of the Germanic Goths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문화가 섞이거나 오히려 자기네 문화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를 우리가 지배하면 그 나라 문화를 뭐 보존해 주기도 하지만 몰살 정책을 많이 피잖아. 그치?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뭐 이탈리나 가우스, 스페인 그들의 언어는 이 제르메닉 그 게르만족의 영향력에서 생존했대. 그치? 생존하고 로마의 언어는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로마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섞이지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 혹시 지금 지문에 표시 안 돼 있으면 문장 위치라고 표시해놔. 문장 위치. 다시 한번 해석해주면, 자, 이렇게 섞였어. 그러면 이제 많은 문화들이 이제 혼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문화는 그 섞임, 즉 침공, 침략, 정말 물리적인 침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얘기했어.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유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언어들, 어떤 언어인 거야? 언어들. That has evolved from the Latin spoken by Romans in Rome.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된 그 라틴어로부터 진화된 언어. 즉, 로맨스 랭귀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장 잘 봐봐. 뭘 상징하는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
라틴이라는 건 어느 나라 말이겠어 그러면?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스포큰 된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마의 공식 언어겠지. 라틴. 그치? 그 당시 그 언어에서 진화된 자기네 언어에서 진화된 그 언어. 즉 그대로 그 언어가 생존하고 남아있게 되었다 이건 거야. 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 다른 종족, 다른 국가에 fell under the sway of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지? 그래서 정리하면 예전엔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민족과 다른 민족 그치? 이렇게 딱 경계를 뒀단 말이야. 경계를 딱 뒀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4세기경이라고 여기 나와 있었지. 그런 경계가 모호해졌어. 그러면서 이제 모호해진 이유를 여기서 잠깐 설명해 주는데 이를테면 군대조차 이제 다양한 민족,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혼합이 되면 문화가 섞이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마의 문화가 섞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존이 되고 남아 있었다 이 말인 거야. 그거에 예를 들어주는 거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됐지? 자, 그 다음 3번 지문 보면 3번 지문도 좋은 지문이야. 좋은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이 애를 키우니까 이게 참 와닿던데 아무튼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두고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데 무례하지 않게 애의 발음은 또 뭐야? 아이, 예의 발음이지. 그치? 예의 바른 태도를 함양시켜라. 함양시켜라. 무례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어떤 매너, 자식들한테 어떤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우리가 무례하게 가르치면 그게 제대로 애들한테 습득이 되겠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매너나 예의 또는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됐지? 첫 번째 문장 봐. 자, 애들이 우리 어른들의 대화를 이제 interrupt라는 게 뭐니? 방해하고 끼어들다야. 끼어들 때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하니? 너 어른들이 말하는데 왜 그렇게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 애들이 우리 언어를 지금 대화를 끼어들었잖아. 근데 끼어들면서 애가 막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도 애가 말하는 과정을 끼어들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끼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애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너 어른들이 말하는데 왜 그렇게 끼어들면서 얘기하니? 라고 우리가 끼어들면서 우리가 매너 없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무례하게 애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야. 자, 애들이 어른의 대화에 끼어들 때 어른들은 보통 화나면서 화가 난 채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무례하게 굴지 마. Don't be rude. 그거 예의 바른 게 아니야. 끼어드는 게. 하지만 interrupting the interrupter is also impolite. 얼마나 좋은 문장이야. 자, 봐. interrupt라는 건 누구니? interrupt가 끼어들다니까. 끼어드는 사람. 문맥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애들 있지. 그치? 애들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잖아. 근데 그 끼어드는 방해꾼을 방해하는 것. 끼어든 애가 말하는 도중에 우리가 또 방해하면서 끼어들잖아. 끼어드는 것 또한 무례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애가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있으면 다 들어주고 나서 그렇게 어른들 대화할 때는 중간에 말 자르면서 끼어드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좀 압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것 또한 무례한 거다. 이해되지? 그 다음 자, 부모님들은 should not be rude in the process of enforcing child politeness. 문장 좋네. 애들에게 예의 범절, 공손함을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과정.
강요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요하잖아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부모니까 나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애들에게 어떤 공손함, 예의, 범절을 벌써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그치? 강요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게 should가 나오면 그게 사실 그 글의 요지야. 필자가 전달하는 내용이잖아.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들은 이렇게 무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차라리 언급하는 게, 스테이트 언급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뭐라고? I'd like to finish telling my story. 얘야,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이야기를 말하는 걸 먼저 끝내고 싶어. 좀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치? 자, no good purpose is served by telling children that they are lewd. 이런 문장도 해석 잘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목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목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뭘 함으로써? 애들에게 그들이 무례하다고.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니? 이렇게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내 이야기 먼저 끝낼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하자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렇게 돼버리면 부모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부모들은 쟤네들이 잘 크길 바랄 거 아니야. 그치?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면은 그것은 애들을 공손함 속으로 스티어가 그 자동차의 운전대가 스티어링 휠이야. 스티어링 휠. 그러면 이제 스티어 하면 운전하다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리드, 이끌다. 그들을 공손함 속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그들이 무례하다고. 너희들 무례해. 그렇게 행동하면 무례해. 싸가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부모의 희망, 기대와 반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애들이 공손하게끔 이끌어주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문제는 the danger, 위험, 문제는 대디한데 애들이 우리의 평가를 받아들일 거래. 우리가 뭐라고 평가했어? 너 무례한 거야? 이렇게 평가했잖아. 그치? 우리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더 안 좋은 거는 그 우리의 평가를 자아 이미지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면 돼. 자신의 일부. 내가 너 싸가지 없는 행동할래? 너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고 소리 듣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 내가 싸가지 없나? 내가 싸가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싸가지 없구나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그들이 일단 자기 자신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라는 건 뭐야? 부모가 얘기했던, 부모가 말했던, 부모가 행동했던 이런 이미지에 부응해서 live up to가 뭐뭐에 부응해서 살아가다야. 뭐뭐에 부응해서. 그치? 뭐뭐에 부응해서. 그 이미지에 부응해서 살아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말한 대로 돼버린다는 거야. 오히려. 그치?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It's only natural for lewd children to behave lewdly.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 알지? 문장의 진짜 주어는 to behave lewdly가 진짜 주어고. 자, 무례한 애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야. 자신이 이제 무례한 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례한 애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야. 포인트가 끝이잖아. 끝.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 accusation, 비난 또는 우울한 예언.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될 거야? 이게 우울한 이런 예언들은 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애들이 중간에 끼어들어도 우리가 무례하게 얘기하지 말고 좋게 해주고 올바른 말을 쓰고 그치?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은 결과가 성취될 것입니다. 뭐 했을 때? 이 어른들, 특히 부모들이 간단하면서 장황하게 막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 혼내지 말고 간단하면서도 좀 친절한 이런 언급,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장은 지문의 요지지.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살짝 있으니까 선생님이 표시해놨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모 자신이 무례하지 않게, 우리 자신이 무례하지 않게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애들에게 대해야 그 애들조차 예의 바른 태도를 함양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 문장 괜찮지? Interrupting the interrupter is also impolite. 그 끼어드는 애들을 다시 우리가 개입하는 것, 또 방해하는 것 또한 무례한 것이다. 특히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치? 자, 4번 지문도 크게 어렵지 않고 4번 지문 일단 요지 먼저 볼게. 아이들이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을 통한 위안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많은 부모들이 애들이 화가 났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 규명을 하려고 그래. 그냥 한번 안아주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놀랍게도 딱 맞아 떨어져. 그냥 화가 나서 왔어. 또 다퉈서 왔어.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걔 먼저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애가 더 화가 나고 애가 더 울고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분해한다는 거지. 볼게. 자, 애들이 화가 났을 때 they can't be reached by reasoning. 애들은 reasoning이 뭔 뜻이니? 뭐 이유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reason이 원래 뭔 뜻이야? reason. 동사로 ing가 붙었다는 건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잖아. 그치? 추론하다잖아. 추론하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다가 추론하는 거잖아. 그래서 ing가 붙으면 추론이라는 뜻도 있고 이성적 판단할 때 이성에 의해서 도달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건 이성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즉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를 이렇게 바보스럽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됐지? 다시 갈게. 애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은 오직 반응한대. 뭐에만? 감정적인 마음은 뭐냐면 연고. 우리가 아플 때 바르는 연고 있잖아, 연고. 감정적인 연고. 그 연고가 물리적인 연고가 아니라 감정적인 연고. 연고는 뭐 하는 거야? 아플 때 바르는 거잖아. 감정적으로 아플 때 발라주는 게 위로, 위안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즉 위로, 위안, 뭐 동정 이런 것들 있지. 공감. 그래서 핵심 단어잖아. 화가 났을 때 애들은 여기에만 respond to 반응한다니까 이게 가장 효과 좋은 거다 이 말이지. 감정적 연고. 됐지? 자, 볼게. 2명의 어린 형제 자매 siblings가 지금 지하실에서 놀고 있어. 뭐 지하실에서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외국인가 보네. 우린 지하실이 없잖아. 갑자기 소음이야. 막 뭔가 부서지는 소리. disruption, 파괴지. followed by, 여러분들 이 단어 암기해. followed by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나서 shouting and accusation, 뭔가 비난, 헐뜯는 거 이런 것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지 뭐. 됐지? 자, 분노로 상기된 채 raged with anger, 분노로 상기된 채 Billy, age 6, ran up
up the stairs. 계단으로 올라왔어. 그것도 뛰어 올라왔어. 그리고 exclaimed. 뭐라고 주장했어. Betty knocked over my fort. 내가 막 성을 만들고 있었는데 베티가 와서 다 부셔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His mother, 엄마가 어떻게 했어? Sympathized. 공감해 준 거야. 공감해 줬다는 게 뭐야? Emotional balm. 즉 감정적인 연고를 발라줬다는 거지. 이해되지? 공감했어. 어떻게? They must have made you very angry. It sure did. 그게 너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그랬겠구나. It sure did. 하면서 안아줬겠지. 됐지? 뭘 해줬다는 거야?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공감을 해줬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문장 봐. He turned around and went back to play. 뭔 소리야 이거? 화난 상태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공감해 주니까 돌아서 다시 내려갔대. 놀려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려간 거야. 결국 치유가 된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This was the first time Billy's mother made Dee not to get involved in her children's daily routine, daily quarrels. 해석하면 이 번이 처음이었대. 처음. 뭐의 처음이냐면 빌리의 엄마가 매니지 투 부정사가 무슨 뜻이야? 매니지 투 부정사. 간신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야. 간신히 뭐뭐 하다. 애들의 일상의 다툼. 매일 다투잖아. 우리 애들 2명이야. 4살이고랑 7살인데 정말 다퉈. 4살짜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물론 내 기준, 아니 엄마랑 나의 기준에서. 그 애들의 일상의 다툼에서 be involved in, get involved in이 뭔 뜻이야?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간신히 참은 거겠지, 참은 거. 그러니까 made라는 단어를 썼겠지. 간신히 애들의 일상의 싸움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간신히 노력했던 이번이 처음이었대.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됐지? By not asking the fatal question. 여기 잘 봐. fatal이 뭔 뜻이야? 치명적인이라는 뜻이지. 갑자기 치명적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 치명적인 질문을 물어보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질문이라는 게 문맥적으로 무슨 뜻이겠어? 잘 생각해봐. 문맥적으로야 항상. 이성적 질문이잖아.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항상 따지려고 하는. 논리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우리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그치? 그런 논리적이면서 치명적이면서 이성적인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게 어떤 질문이야? 그거 누가 시작했니? 나와 같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오히려 그녀 아들의 일상적인 recital of grievances, 장황한, recital of 하면 뭐 장황한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장황한 불만, 그리고 복수에 대한 요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먼저 시작했니? 딱 질문하면 걔가 먼저 시작했어요. 뭘 했는데? 부셨어요. 엄마가 가서 혼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하니? 복수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질문 안 하고 안아주니까 오히려 다 풀리고 더 이상 문제도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by mirroring his inner mood. 그의, 즉 아들의 내면의 감정을 mirror. 뭐라고 해야 될까? 내면의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보살펴주면서. 그치? 내면의 감정을 보살펴준다는 게 뭐니? 위로를 해준다는 거야. 위로를 해준다는 거야. 그녀는 그 유쾌하지 않았던 역할, 어떤 역할이야? 판사가 되고자 했던 역할, 검사가 되고자 했던 역할, 법 집행자가 되고자 하는 역할.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역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된다는 게 뭐야? 검사가 된다는 게 뭐야? 법 집행자가 된다는 게 뭐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진짜 자잘못, 인과관계 원인을 다 따지려고 하는 게 애들한테 전혀 먹히지가 않아. 왜?
처음에 뭐라 그랬어? 애초에 애들은 이성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사의 역할, 검사의 역할, 법 집행자 애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 그치?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애들이 화나면